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삐삐PD, 은나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이제 2023년부터는 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라디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나PD인데요. 영상 기획이랑 제작도 하고 있고 최근엔 출연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확인하기, 회계 정리하기 이런 등등 제반 일들을 하고 있어요. 회계를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귀찮거나 바쁠 때 늦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번 쫙 몰아가지고 회계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본업으로는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평등하고 편견 없는 콘텐츠, 유아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에서 같이 마케팅 일과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글, 영상 이런 매체를 많이 만들어 오고 지금도 여성 영상인 모임에도 같이 있고 한데 작년부터는 말하기를 좀 더 잘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의 삐삐PD라고 하고 이제 비건 먼지의 킬링 컨텐츠에는 제 얼굴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비건 먼지를 치시면 저희들의 얼굴을 보러 가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최근에는 저희 새로운 컨텐츠들을 또 다른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사는 게 뭔지라고 치시면은 이제 국가가 정한 백수 그 채널을 이제 집중하느라 비건 먼지 채널보다는 그 채널에 이제 좀 따끈따끈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프로젝트에는 다른 이제 그 영화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영화 프로젝트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좀 영화 프로젝트가 정리가 되면 다시 이제 비건 먼지에 화려하게 복귀를 할 생각이고요. 네,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 혹은 프리랜서 강사 아니면은 영상인 이렇게 다양한 부캐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 듣고 계신 분들은 후원 방법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은나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은나는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이제 비건 먼지 말고도 물살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넓적한 물살이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가능주의자 영화에 나왔던 민선이라는 친구가 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서 이제 이번 여름에 2024년 여름에 넙치를 찾아서 같이 제주 비질기행을 가는 걸 하려고 한다 해서 혹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추천해줄 만한 친구 있냐고 했을 때 제가 그 계획표를 보고는 제주에 같이 비지를 가고 제주 넙치들을 만나러 가는 거여서 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는 비건 되기 전에도 날회를 잘 안 먹었거든요. 그 물살이 보는 게 좀 이렇게 비위가 상하기도 하고 맛도 비위가 상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페스코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딱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넙치가 어떻게 오는 걸까 너무 흥미롭고 같이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촬영하고 드디어 처음 내부 시사회를 지난 주말에 했거든요. 작은 규모로 이제 지인들만 불러서 한 명씩만 딱 불러서 했던 작은 시사회여서 삐삐PD 초대해가지고 같이 영화를 봤고 아무튼 저도 그 가능주의자 했던 경험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가능주의자는 동물권 운동가들 영화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저희가 직접 비지를 가서 비질 기행을 기록한 영화여서 좀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비건의 시선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보고 얘기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점이 있었어요. 어디까지는 대중의 시선으로 갈 것이냐부터 이제 얼마큼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냐, 어려운 얘기를 얼마큼 넣을 것이냐, 이런 인터뷰 내용 편집 같은 경우는 편집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민선이 했지만 같이 얘기하면서는 되게 가능주의자 때 고민이랑 겹쳐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삐삐PD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작업을 좀 더 어떻게 이런 고민을 풀어갈 수 있을까를 좀 선행학습한 느낌으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고마운 마음으로 또 초대를 했었고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봐가지고
참 약간 뜻깊은 시간, 약간 신기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선이라는 분은 저희 이전 회차에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면 저희 넓적한 물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회차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딱 보니까 42회차였습니다. 42회에 넓적한 넙치 널 만나러 가. 그리고 2부에서는 새로운 동물권 활동의 탄생해서 책 소개도 함께 했던 회차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거 외에는 요즘에 그거 시사회 직전에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 무슨 카드 프로모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애인이 갔다 오자, 이거 좀 싸게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가 원래 비건 메뉴가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검색했을 때는 후기도 없고 안 나오길래 가서 막 뷔페 같은 거 가면 과일밖에 못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예약을 할 때 제인이 그러니까 다 그 비건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예약을 한 거예요, 특이사항에. 그래서 이제 해피아워라고 해서 이제 호텔 가면 오후 막 저녁 시간에 가면 저녁 그 먹거리 조금이랑 이렇게 과일이랑 그리고 술 이런 거를 이렇게 무료 프리드링크 같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제한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따로 이렇게 베지테리언 메뉴판을 가져와가지고 이 중에 고르면 요리를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려 있는 것 중에 없으니까 깔려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과일이랑 나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 확인해 보겠다고 되게 엄청 친절하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음식 중에서 드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또 추가 메뉴를 준비했는데 이따 메뉴판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메뉴판 보여주고 한 15분, 20분 정도 후에 두부구이랑 뭐 파스타랑 샐러드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좀 이런 거 알렸으면 좋겠다, 외부에도. 베지테리언 메뉴를 준비할 수 있다거나 혹은 제일 좋은 거는 그 뷔페에 깔아놓는 거죠, 같이. 그죠. 같이 골라서 먹을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약간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하고 먹었습니다. 제일 맛있었던 메뉴는 뭐예요? 맛있던 메뉴? 두부구이의 소스가 특이했거든요, 좀. 약간 제가 원래 그 삐삐삐는 알겠지만 제가 와사비 안 먹잖아요. 네. 그 겨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겨자 향이 분명히 좀 나거든요. 근데 막 많이 톡 쏘지 않아가지고 겨자를 아주 조금 넣은 것 같은 간장 소스를 두부구이에 뿌려줬는데 그 두부구이 맛있었어요. 두부구이를 저도 들으면서 제일 맛있겠다 생각하면서 맞아요. 듣긴 했는데 역시 베이직 이즈 더 베스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구이랑 곁들여서 이제 버섯이랑 이렇게 채소를 같이 구워서 줬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버섯과 채소구이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채소도 당연히 맛있고, 이게 확실히 좀 신경 써서 구워준 채소는 되게 맛있잖아요. 그 익힘의 정도가 정말로 좋은 그런 채소들. 내가 집에서 익히면 그런 맛이 안 나는데 겉바속촉의 향이 확 나는 그런 채소들이어가지고 맛있었고, 파스타는 비교하자면은 약간 건강한 맛? 지나치게 채식 파스타 약간 이런 느낌의 맛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온갖 비건 파스타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 입맛에는 살짝 아쉬웠다. 차라리 알리오 올리오 같은 걸 해주지. 그니까요. 근데 같이 먹은 친구는 되게 싱싱하고 되게 뭐 프레시한 맛이다. 그리고 면도 잘 익었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본 다른 비건 맛집이 많기 때문에 살짝 아쉬웠어요. 다른 걸 연구를 하느라 채식 요리는 연구를 하나도 안 했다. 맞아요. 이런 게 티가 날 때가 있죠. 그니까요. 그냥 채식 뭔가 클린 푸드, 프레시 푸드 이렇게 생각해서 딱 한 티가 나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맛있게 먹었어요. 먹을 때는 맛있다 이러고 먹었는데 이제 다른 맛있는 파스타도 많으니까 워낙에 그런 비교가 됐던 것이고, 아무튼 그래도 만족하고 먹고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마감이 있었어가지고 마감을 향해서 거의 2달간 편집하기 싫어하는 시간이었고 이제 2주간 편집을 하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솔직하게 네. 그래서 얘기하는. 네, 뭐 영화는 좀 시간 텀이 있어야지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걸 믿기도 하고 뭐를 믿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해냈어요. 네, 저도 굉장히 사실 시간이 가까워져 있어가지고 큰 수정 못하겠네라고 저는 약간 옆에서 내심 바쁠 텐데 얼마큼 수정할 수 있을까 계속 약간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수정을 그래도 꽤 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푸티스도 정말 끝까지 다 넣고 보내가지고 내가 본 버전에서 또 뭔가 발라 박혀 있고, 아무튼 그런 시선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잘 찍어온 푸티지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발급할 수 있다고 소식을 방금 PPT 말했는데
몇 주 전에 같이 회의를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급사랑 미팅을 했고 배급 지원이 붙었을 때만 원래 배급을 해준다 이런 조건을 많이 거는데 저희는 배급 지원이 없이도 어떻게든 배급을 하겠다. 그래서 약간 나도. 무조건으로 배급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듣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공동체 상영 열어드릴 테니까요. 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에 관심 보여주시면 저희가 진짜 영화로 제대로 된 영화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내 새끼 너무 못났다. 어디다가 내보이나.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보일 순 있다. 다행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바꾼 좀 대가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갇혀서 일하는 동안 운동을 진짜 거의 일주일에 4-5번씩 하던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겨우 가고 아이고. 그리고 그것도 막 제가 원래 한 번 가면은 이제 헬스장에 2시간 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 30분 정도밖에 그냥 걷고만 왔거든요. 빠르게 걷고 땀만 쭉 빼고 나오는 용도로만 이제 헬스장에 다녀왔는데 플러스 이제 샤워장의 용도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헬스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무거워요. 진짜 리터럴리 배에 살이 이제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무겁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시 이제 헬스장에 오늘부터 어제부터 갔는데 녹음하는 시점에서 운동이 별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 단세 하기가 싫어서 역시 습관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를 거의 살게 한 것이 나를 이제 약간 죽게도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헬스를 열심히 계속 헬스를 하긴 하는데 알다시피 삐삐는 알 테고 들으신 분도 기억하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생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평생에 운동을 즐긴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약간 뭐가 스포트가 붙었는지 그래도 이제 바프를 찍기로 예약해 놓은 다음에 운동 어떻게 해야 된다. 플러스 푸푸푸에서 제가 이제 푸운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성 영상의 모임 안에 소모임으로 운동 인증 모임을 제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인증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헬스장을 갔어요. 그리고 삐삐피디 영향으로 제가 원래 멀리 있는 헬스장 다니다가 근처로 있는 데를 옮겨가지고 24시로 하는 데로 옮겼거든요. 그 영향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갈 일이 있고 옷 갈아입는다? 그럼 그냥 헬스장 들린다. 이런 느낌으로 헬스장을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최근에 인생 평생에 이렇게 자주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헬스장을 많이 간 적이 없었고 호텔 호캉스 갔을 때도 일부러 호텔을 고를 때부터 헬스장 있는 데 가자 이렇게 이랬어요. 헬스장 넓은 데 가자. 헬스장 좋은 데로 가자 해가지고 헬스장이 무조건 있는 곳으로 갔거든요. 갔다 온 곳은 조선 웨스틴이었는데 거기가 헬스장이 아주 큽니다. 근데 클럽 비용 엄청 비싸요. 알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거기 무슨 말도 안 되는 클럽 비용을, 그러니까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고 온 사람이 있나? 나는 수수께끼니까 간 건데 엄청 비싸요, 진짜. 억소리가 나는 정도의 연회비를 내고 거의 그냥 이거는 그냥 VIP 모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백소리가 나요? 천소리가 나요? 억소리가 나요? 진짜 억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 줬는데요? 연회비가요? 여기였는지 건너편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근처 호텔 클럽 그 헬스랑 사우나랑 수영장 합쳐서 클럽 비용이 있는데 그 클럽 비용이 연회비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연회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몇 천에서 1억 정도였어요. 와, 정말 그 정도면은 사교의 장으로서 쓰는 거 아닌지 헬스장을. 네. 그래서 괜히 약간 가서 나는 그냥 뭐라고 하죠? 먹을 민간인인데 투숙객으로 뽕 뽑는다 하면서 이제 저녁 아침 내내 운동을 하고 근데 운동기구 좋은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재밌게 잘 운동하고 왔고 예전에는 호텔에 왜 헬스장이 있지? 놀러 가는데 왜 헬스를 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약간 사람들이 왜 헬스장을 가는지 알 것 같다.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하고 왔어요. 나의 루틴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마다 운동하는 분들, 아침마다 뛰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행 갔을 때도 아침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몰랐거든요. 운동인이 아니라가지고 그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영상 편집을 하다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가격이 많이 비싸다 해서 생각난 게 저 이번에 작업할 때 카페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망원은 커피가 너무 비싸요. 한 잔에 제일 싼 데를 찾은 게 4,500원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의지력을 돈 주고 산다라는 은나의 말을 믿고 진짜 돈 주고 사서 일을 하는 거 외에는 정말 다시는 커피 마시러 가진 않겠다. 그리고 저는 또 느꼈던 게 저 커피가 진짜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한 잔을 다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건강해진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디톡스가 되고 있어가지고 커피가 안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커피를 원래 잘 안 마셨어요. 그럼 뭐. 네. 저는 뭐 들이붓다가 끊어가지고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제 안 받더라고요. 안 먹다 보니까. 그게 되게 엄청 금방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카페인 약간 반응 이런 걸 느껴가지고 건강해졌구나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 사실 댓글을 좀 같이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 댓글이 없습니다. 충격적. 저에게 언제까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아줘 저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데 댓글이 없어요. 약간 네. 처음으로 칭얼거려봤다. 무한정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위기감 조성. 그 저희 네. 오늘 1부에서는 이제 먼저 이번 이번 회차에 주제 같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면 얘기가 2부에서만 안 끝날 것 같아서 1부에서도 같이 얘기해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바로 비건이 본 채식주의자라는 아주 흥미로운 저희가 언젠가 이거 해야지 하는 드디어 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좀 이 컨텐츠 얘기를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강 작가님이 하고 나서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편집에 갇혀 있는 관계로 조금 딜레이 됐다. 하지만 채식주의자가 본 채식주의자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니까 이거는 다들 기다리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홍보하기에도 채식주의자가 본 채식주의자 어떨까? 이거 분명 궁금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채식주의자가 정말 채식주의를 읽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말이 꼬이네요. 채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를 읽고 한 생각들 이런 걸 저희가 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솔직하게 웬만하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나는 처음에 이 책을 비건이 되기 전에 읽고 이번에 비건이 되고 나서 한 번 또 읽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전후의 감상이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약간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기억나거든요. 이거를 처음 읽었을 때 학교에 대학에서 읽었고 무슨 강의 계획서에 책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 강의에는 이 책들을 참고할 것이다. 제가 국문학을 같이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수업 때쯤에 강의 계획서에 책 리스트 5권, 6권 중에 한 권이 이거였어요. 한 챕터처럼 한 학기 6개 중에서 하나가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본 여성의 몸과 페미니즘을 쪽으로 해석하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리스트를 본 다음에 저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그 리스트에 있는 거 검색 쭉 해가지고 빌려서 이렇게 쌓아놓고 책을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근데 저녁에 무슨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훑어보다 가야지 했는데 진짜 앉은 자리에서 채식주의자를 딱 폈는데 다 읽었어요.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앞에 몇 장 읽다가 그냥 쫙 빨려 들어와가지고 다 읽었는데 갑자기 시간 다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살면서 한 책을 딱 펼쳤는데 책을 그냥 앉아서 다 읽어버리는 경험은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한다고 해도 몇 번 없는 경험이고 특히 이렇게 중편 3부작으로 단편 장편도 아니고 장편이면은 그래 이해가 되는데 끝까지 읽어야 끝나니까 이거는 약간 옴니버스식의 중편 3개가 연결돼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읽을 때까지 손에서 못 놓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쫙 다 읽어버렸고 읽은 후에 내내 그 한 학기 그리고 그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분은 알겠지만은 그 식물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주인공 영혜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본인이 식물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당시 낙서로 막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강렬하긴 했지만 동시에 지금 다시 읽고 느낀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그 남편이 문제라 생각 못했어요. 난 이걸 진짜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 읽었을 때 제가 비건도 아니었고 페미니스트 정체도 안 했었거든요. 그 리부트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래서 리부트 전이니까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 생각 안 하고 있었고 페미니즘 학교에서 배워서 감수성은 높아져 있지만 나는 페미니스트까지는 아니지. 여성 평등 당연히 필요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뭐 이거는 학문이라 생각했어요. 여성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내가 운동한 사람 혹은 활동가 혹은 여성 학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처음에는
영해가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기보다 좀 슬프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영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들, 남편의 시선, 인혜의 시선이 더 내재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선이기 때문에 영해가 좀 와 진짜 자기 맘대로 사는구나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렇게 자기 폭력에 민감한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념대로 신념과 행동을 일치시켜 살아가면은 아무튼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저렇게 특히 이제 살고 싶지 않아 하거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돌봄을 다 받고만 지내면은 조금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다시 읽으니까 와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폭력이 못 견디는 사람이었고 도저히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는 게 더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이가 확 컸고 확실히 이게 비거니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거랑 내가 비건이 된 거랑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막 한참 여기저기 이슈였을 때 많이 읽어보고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어떤 평론이나 리뷰나 막 경험 같은 거를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물론 2016년 맨부커상 받았을 때. 예, 그때도 그랬고 최근도 그랬고 근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해외에서 이 책 가르칠 때랑 한국에서 가르칠 때 경험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 비교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맨 첫 부분을 읽고 해외 학생들한테 이 남편 어떤 것 같아 하면 다들 역겹다. 아내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남편 어떤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무색무취고 좀 무감하긴 한데 그냥 흔한 남자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말 듣고 내가 딱 그거다. 내가 그 한국 학생이었구나. 그냥 누가 나한테 그때 수업 때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이 영혜 남편 어떤 것 같아 했을 때 나는 좀 불편하긴 해도 그냥 이런 사람 많지 않아? 그냥 내가 남편이었어도 갑자기 아내가 이전까지 안 그랬는데 갑자기 채식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불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남편 입장을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읽으니까 이해해주기 싫어요. 근데 저는 이걸 비건 페미니스트가 되고 나서 읽었잖아요. 그랬을 때 저의 인상도 똑같았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성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 군상 안에 속하는 그 평범한의 정의가 저 안에는 비열하고 어느 정도는 되게 안에서는 다 급을 재고 있고 맞아. 그 급이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의 그다음에 나에게 편한 옷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재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어떤 되게 별로의 지점인 것들이 나에게는 보통의 것이라고 통용되고 있었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은 변함이 없고 사실 처음 읽었을 때나 두 번째 읽었을 때나 남편의 시각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악독한데 평범해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 안에 치고 평범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안에 그 약간 이런 비열한 마음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보여서 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건이 된 다음에 다시 보면은 그 남편이 기가 막히는 건 나한테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나까지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은 앞으로 이 집에서 고기 못 먹는다는 거야?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실은 지금 한국에서 그 누구도 갑자기 반려자가 비건이 된다 그러면 이런 말 물어볼 것 같거든요. 뭐 이혼 귀책 사유로서 들이미는 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가정주부가 비건이 되어서 가족한테 채식으로 해준다 하면은 채식하자마자 제가 들은 말은 너 아이도 채식으로 키울 거야? 나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그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이 책이 진짜 앞서간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별로인 사람과 한국이 생각하는 별로인 사람의 결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근데 그것을 평범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별로라고 생각해도 별로라고 바로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이라고 그래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못되지 않고 그러니까 평범하다고 생각해버리는데 해외에서는 바로 첫 마디가 너무 역겨워.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분명한 기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삐삐도 처음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감상이 달라졌는지나 아니면은 어떤 최근에 읽었을 때 전체적 감상 이런 게 어떤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고
책을 한 권 방금 날고도 주인공의 이름이 뭐였는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손으로 쓰고 막 조직도를 그리고 인물 관계도의 조직도를 그리고 그래도 사실 나중에 이름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채식주의자를 내가 안 읽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마차 땡땡땡에 들어가니까 제가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과거에 삐삐가 기록해놓은 그래서 너 읽었어. 너무 당황하면서 첫 장을 폈는데 읽은 거예요. 내가 한 장 피니까 일부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장을 2부를 폈을 때는 한 장 읽으면 한 세네 장 기억나고, 한 장 읽으면 또 세네 장 기억나고, 약간 이랬고, 3부는 거의 한 장 읽어야 한 장이 기억나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1부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남아서 잔상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은, 결국에는 내가, 비건, 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은 일부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연쇄적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게 설령 1인칭 남편의 시점이었을지언정 중간중간에 이제 주인공인 영애의 시선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사람이 채식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났고, 두 번째 읽으면서도 왜 채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되게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본인이 나무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영애가 일부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채식을 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이제 되게 폭력적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의 다리를 물은 개를 이제 오토바이에 끌고 이제 마을 7바퀴인가 이렇게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는 이렇게 해야지 부드러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나중에 꿈으로 자신이 생육을 이렇게 먹는, 고기를 먹는 이런 꿈 같은 걸 꾼 것 같아요, 영애가. 그래서 그런 꿈이랑 겹쳐지면서 자신의 폭력이 몸 안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게 사실 되게 명확한데, 사실 사회는 이 사람이 어떻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 왜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좀만 다르면 저 사람이 왜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됐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심지어 같은 비건이라고 느꼈던 비건인 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스쳐 지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와닿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전 들으면서 떠오른 게, 저도 이 영혜가 아무튼 채식주의자이면서 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별로 탈인간이 되고 싶고 탈동물 하고 싶어 하고, 정말 그 왜 굳이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가 굉장히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상성에서 되게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채식주의자 하면 이런 이미지만 있었던 거기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책이 뭐 편견을 강화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채식주의자래 하면 순간 뭔가 종교 때문이야, 아니면 뭔가 유별나다, 혹은 뭔가 이기적인 것 같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으려는 것 같고, 공동체주의보다는 본인이 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겠다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편식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 자체가 왜 하는지보다는 쟤 왜 튀어? 이렇게 보고 그거를 교정하려고 하고, 사실 이제 그런 얘기 저희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외에서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번역돼서 나왔을 때 평가가 뭐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 무겁고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 부분이 그렇대요. 해외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 채식을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아빠가 와서 고기를 억지로 먹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되게 드라마틱한 부분이고 풍요적인 부분이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회는 이럴만하다. 특히 이 책이 나온 2007년? 충분히 그럴만하고, 제가 채식한 뭐 거의 18년, 19년에도 저희 아빠는 제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먹이진 않았지만 제 잠결에 눈 감고 있을 때 전복 구운 거 입에 넣으려고 한 적 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비슷한 거죠. 근데 저희 아빠는 약간
이게 다른 거긴 한데 온 가족이 있을 때 막 먹어 왜 안 먹어가 아니고 이거 먹어봐 괜찮아 이렇게 먹이로 했던 거. 근데 사실은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눈 딱 떴는데 버터향이 막 너무 나가지고 심지어 버터구이 같은 걸 넣으려서 내가 안 먹어 하고 안 먹었더니 맛있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먹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먹냐. 아빠가 너 생각해서 사온 거고 제가 벽할 생각 없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였던 거예요. 이걸 좋은 건데 왜 안 먹고 그러려고 하냐서 근데 그걸 나 먹이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깨어있을 때 먹으라고 주면 안 먹을 거 아니까 내가 자고 있는데 입에 빡 넣으려 했던 거예요. 와. 근데 그 경험은 나는 있다 보니까 2007년이면은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억지로 고기 먹이기 완전 가능한 사회가 한국 사회였다. 그걸 너무 나는 느꼈기 때문에 전혀 과하지 않은데 이게 한국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보기에는 에이 무슨 아빠가 저래. 네 아빠 들었습니다. 네 아빠들 그렇고요. 저희 아빠한테 다정한 편이에요. 다정한 편인데도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폭력적인 아빠였다? 그럼 충분히 진짜 묶어놓고 보러 고기 먹을 수 있는 건 거죠. 사실 이제 2007년 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세련됐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지금에도 충분히 소구 가능한 이야기고 이질적이지 않고 저는 이 글에서 시대상을 파악했을 때 공중전화 부스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공중전화를 왜 쓰지? 왜 동전을 넣으면서 전화를 하지? 그때 이제 이때가 어느 시대쯤인지 유추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잠깐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여전히 되게 세련된 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읽기에도 너무 좋은 글이다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딱 이 책이 나오고 지금 시점에서 절반 정도 됐을 때 처음 읽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앞서갔다. 그러니까 방금 삐삐는 세련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말 2007년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작가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한강 작가가 채식을 했다 이런 기록이 막 명확하게 있진 않지만 분명히 지향했을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읽으니까. 이 책의 내용 하나하나가 비건 하는 입장에서 읽어보면은 본인이 그런 육식을 했던 거에 대한 가해자 정체성과 채식에 대한 고민과 인간이 다른 동물을 죽여 먹는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서는 쓸 수가 없는 글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100% 지향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외롭고 사회가 폭력적이었을까. 진짜 많이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비건 하면 어떤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2007년에 이 글 나온 거 보면 2005년 정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대에는 더욱더 채식주의자에 대한 시선이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상한 사람 취급했겠죠? 더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서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주변에 이제 비건인 친구들 또 이제 감상을 좀 들었는데 저는 다시 읽어도 힘들고 어둡게 해도 다 읽었거든요. 되게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이거는 기억난다. 이거는 이거 이런 내용이었다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주변에 비건인 친구들 중에 처음 읽은 친구는 좀 불편하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시점이 비건 당사자가 아니고 주변인 시선으로 보고 좀 폭력적인 대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읽다가 못 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이것에 대한 후기를 나눈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걸 또 준비하면서 페미니스트 분들이 하시는 팟캐스트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육식을 하시는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책을 이제 확실히 페미니스트가 바라본 관점에서의 채식주의자와 그 채식을 하는 비건 페미니스트로서 이 관점을 바라보는 게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전 놀랐던 게 저는 3부에 별로 이입을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페미니스트 분들이 3부에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의 언니를 너무 돌봄 노동에 이제 막중한 돌봄 노동을 가지고 있는 이내 씨에 대한 되게 공감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영애한테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영애가 왜 나무가 되려는지 이해가 되고 왜 꼭 살아야만 하는지 그냥 왜 죽으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냥 삶은 삶인 거고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가 사실 제 주변의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많이 길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태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사실 저는 영애가 진짜 정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진짜요? 네,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했고 저는 그랬을 때 되게 보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사회에서 얘기한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적응이 안 되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니까 정신병이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신병이 분명히 맞고 다시 읽었을 때도 나 이전에 읽었을 땐 더 그랬지만 다시 읽었을 때도 이해가 가지만 인해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힘들다. 저런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진짜 미쳐버릴 것 같겠다. 근데 차마 덜 미친 사람이 더 안타까운 느낌? 그러니까 아예 미쳐버리고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차마 자신을 다 놓지 못하고 그 애매하게 미친 사람이 더 힘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저는 그 애매하게 미친 입장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둘 다 공감이 가가지고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각자 어떤 캐릭터에 가장 이입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2부에서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3부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